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방약을 먹으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 백신 맞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닌지, 지금 몸 상태로 접종이 가능한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의사들도 아직 100%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백신의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40년 걸렸고 간염 바이러스 백신은 10년 걸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질환인 에이즈,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 역시 백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고려하면 코로나 발생 1년 만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의사가 이 백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21일 영국 BBC 뉴캐슬 라디오 진행자인 리사 쇼는 A 백신 접종 후에 혈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불과 44세였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혈전 위험과 접종 혜택을 고려해서 40세 이하는 A 백신 대신 F 백신과 M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40세 이상이니까 A 백신을 맞았겠죠. 백신 접종 일주일 뒤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했는데요. 며칠 뒤에는 상태가 매우 악화되면서 결국 뇌혈전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평소에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도 A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EMA라는 유럽의약품청에서 4월 7일 발표했는데요. EMA는 유럽의 식약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백신은 이 발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EMA의 공식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혈전 발생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병원에 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 다리 부종, 지속적인 복통, 심한 두통이나 시야 흐림 등의 신경학적 증상, 주사 부위가 아닌 피부에서 작은 점상 출혈 등이 나타나면 혈전에 의한 이상 반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BBC 라디오 진행자는 첫 증상이 심한 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통을 호소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소방대원도 두통과 구토를 호소했고 뇌정맥 혈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큰 정맥이 지나가는 곳에 정말 거대한 혈전이 생긴 건데요. 혈전이 크면 이렇게 CT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혈전이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BBC 라디오 진행자의 CT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한 혈전이 발생했을 겁니다. 20대 공무원도 A 백신 접종 3주 후에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20대의 뇌출혈은 혈관 기형 등의 선천적인 문제가 없으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대 여의사도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20대의 중풍이라니 좀 황당하시죠? 최근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접종자 약 30만 명을 분석했는데 백신 접종 후에 혈전 부작용이 나타난 비율이 접종 100만 명당 100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EMA가 보고했던 100만 명당 7.9명 수준보다 14배나 더 많았습니다. 실제 발생 건수는 보통 보고된 건수보다 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국내 및 외신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보다 백신이 더 무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전 백신은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백신을 안 맞으면 직장에 눈치 보이는 상황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불안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은 유튜버들에게 아주 위험하긴 하지만 구독자분들에게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용기 내었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A 백신 2차까지 맞췄습니다. 저도 사실 좀 무서워서 처음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제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다른 많은 직원들도 안 맞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맞았습니다. 불안한 직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대답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 말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부작용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휴식을 하고 술, 담배 피하고 물 많이 마시고 과도한 운동을 피해라 라는 말은 다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백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처방하고 있는 약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방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처방은 전적으로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약은 타이레놀입니다. 이 약의 용량은 체중에 따라, 기저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닥터3, 너 타이레놀 처방 안 한다면서 이번엔 왜 처방하냐? 라고 말입니다. 타이레놀은 해열과 진통 효과만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소염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힘들게 맞았는데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를 쓰면 면역을 생성하는 반응 역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에 의한 발열이나 통증은 소염 효과가 없는 타이레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우에만 이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그 다음 처방약은 N-아세틸시스테인입니다. 간단히 낙이라고 흔히 불리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중독 치료에 해독제로 사용하는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이 약의 처방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타이레놀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통 200ml를 하루 2번 복용합니다. 약의 자세한 용량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낙은 원래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사이토카인 스톰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막아주는 놀라운 기능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는 없지만 보충제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처방약은 파모티딘입니다. 위장약으로 사용되는 약인데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역시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의약품도 있기 때문에 병원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량에 대해서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약은 레보세트리진입니다. 이 약은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에 널리 사용되는 약인데요. 이 약 역시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레보세트리진 성분으로 처방받으면 되고 일반 의약품으로는 세티리진이라는 성분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1일 1회 10ml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약들을 저에게 처방받았던 분들은 아직 단 한 명도 심한 이상 반응이 없었고 대부분 아주 편하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등의 항혈전제의 예방적 사용은 아직 효과 여부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혈전제의 사용은 임상적으로 훨씬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약들의 장점은 병원에서 처방도 가능하지만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